30일 철원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원 전역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겨울 축제를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양양 임차 헬기 추락 사고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택 CCTV에 헬기 추락 장면이 그대로 담겼는데 전문가들은 꼬리 회전 날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행사에서 강원도 중소기업의 제품들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수출 상담 실적만 6만 달러 넘게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지자체들이 시민과의 소통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일반인 출입을 막던 시설을 철거하는 등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12월을 하루 앞둔 30일 강원 지역에도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전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날씨는 추워졌지만 겨울 축제를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걱정을 놓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30일 강원 지역 전역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철원은 영하 17.1도까지 떨어졌고 화천 영하 11.8도, 횡성 영하 9.6도, 평창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7.1도를 나타냈습니다. 본격적인 맹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축제 개최 여부로 촉각을 세우던 지자체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동안 포근한 날씨 탓에 겨울축제 개최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한 영하 10도 이하로 좀 내려가야지 얼음이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이렇게 좀 춥다는 예보들이 있어서. 홍천강 꽁꽁축제는 1월 초, 인제 빙어축제는 1월 말 개막을 목표로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도 1월 7일 시작됩니다. 화천군에서는 내년 1월 열리는 산천어 축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는 산천어 맨손잡이 체험장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자체들은 겨울축제 홍보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화천군은 30일부터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 산천어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천어 축제와 지역 관광지 홍보에 나섰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홍보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하여 저희가 지금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통해서 더 화천군에 좋은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12월 초반과 중반까지는 한파가 한두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겨울축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다음은 양양 임차 헬기 추락 사고 후속 보도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기체 결함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 TV에 사고 당시 장면이 그대로 담겼는데 전문가들은 꼬리 회전 날개 이상 소견을 밝혔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조심을 알리는 방송 소리와 함께 화면 오른쪽에서 헬기 한 대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마치 중심을 잃은 것처럼 기우뚱하더니 조종석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대여섯 바퀴를 돌면서 아래로 떨어지던 헬기는 끝내 산등성이 나무숲 사이로 굉음을 내며 추락합니다. 추락 지점에서는 이내 불꽃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어 폭발음이 몇 차례 나더니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저는 차 끌고 이제 저거 갔다 오는데 저쪽 가디만은 공중에서 빙빙 돌아요. 돌디만은 떨어지는 거를 보고 저는 이제 현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헬기는 완전히 새카맣게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고 불은 사방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금방 불은 껐죠. 지난 27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추락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사고 장면은 현장 건너편 야영장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헬기가 갑자기 공중에서 제자리를 맴돌다 추락하기까지는 불과 30여 초. 추락 직후 수차례 폭발한 것도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장면을 본 뒤 헬기가 제자리를 맴돈 것, 꼬리 회전 날개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전진하고 있는 그 헬리콥터가 이상을 발견하고서 전진을 멈춘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전 날개 이상의 또 꼬리 회전 날개 이상에서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조종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회전 날개와 동체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기체를 서서히 강화시키는데 그런 현상이 그 CCTV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조종사가 추락 직전까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숲이 우거져 상공에서 지상까지 고도 판별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양양 헬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 주변에는 차단선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처참하게 부서진 헬기 기체 일부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소방 등은 추락 현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사고업체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긴급 DNA 감정 결과가 12월 1일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 임차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환경단체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이 30일 양양군, 강원도에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약서를 써준 환경부를 고발했습니다. 국민행동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이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 미수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원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또 환경부가 확약서를 작성해 환경업무평가라는 환경부 고유 권한을 포기했고 사업자 양양군에 편의를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정선군에서 30일 도암댐 수질 개선과 갈등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 원주지방환경청, 정선군, 강릉시, 평창군, 영월군이 참석한 가운데 도암댐 물 이용 방안 관련 연구 용역의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는 도암댐 수질 개선 및 갈등 조정 실무회의는 지난 4월 평창군에서 1차, 지난 9월 강릉에 이어 3차로 30일 정선에서 개최됐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들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를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원주시가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일반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던 게이트를 철거했습니다. 박권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이 커다란 책상에 앉아 장난스레 거드름을 피워봅니다. 사무실 이곳저곳 모두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7층에 있던 원주시장실이 1층으로 내려오면서 시민들에게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장실 1층 이전은 원광수 원주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시민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시장실을 제가 오늘 처음 방문을 해봤는데 약간 1층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시장실 안에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저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나면서 시민들은 물론 많은 공직자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와서 이렇게 뭐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기대 이상입니다. 원주시의 소통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됐던 게이트도 철거되면서 원주시의 시민소통행보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게이트는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는 큰 불편이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민원을 접수하러 들어갔을 때 처음에 신분증을 맡기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 바로
원주시는 시장실 이전이나 스피드게이트 철거 등 물리적 소통은 물론 실제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자주 듣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시정 방향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제품의 경쟁력이 베트남 현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최근 호치민에서 열린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강원도가 도내 기업 제품 알리기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인데요. 김혜인 강원도 베트남 본부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트남에서 열린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강원도 제품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호치민 행사는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에서 주관하여 올해까지 5번째로 이어진 매년 이 시기에 개최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국내의 유통, 제조, 서비스 업계가 동시 대규모로 참여해서 베트남 현지 소비자에게 다양한 한국 상품을 비교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베트남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제품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강원도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강원도 제품의 소비자 만족도를 한번 테스트하는 취지에서 참가를 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판매 실적이 높아 현장 판매 약 하나로 3천만 원, 수출 상담액 약 6만 불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제품은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의 홍삼 액기스와 강원 인삼농협의 홍삼 제품입니다. 네, 이번 현지 판촉전의 성과가 도내 기업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본부에서는 이번 판촉전에서 성과를 보였던 제품을 2023년 수출 주력 상품에 포함해서 대대적인 판촉과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베트남 남부인 호치민시뿐만 아니라 베트남 북부 하노이 시장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원도를 베트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화하는 것이 저희 베트남 본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향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계획도 세워져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베트남의 주요 사업들이 주로 소비재 위주의 판촉전이나 수출 상담회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내년 강원도 베트남 본부에서는 소비재에서 의료기기까지 지원 기업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면서 보다 밀도 있는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베트남 온 오프라인 원스톱 수출 지원 사업은 베트남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도내 기업 제품의 온라인 마케팅부터 현지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판촉 행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 상담까지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유통 거점 활용 사업인데요. 베트남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진입 장벽이 높아서 처음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바이어와 수입 벤더와의 협업 없이는 입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지 유통 거점인 수입 벤더와 대형 바이어를 통해서 도내 제품을 베트남의 수입, 유통, 판매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내 의료기기 분야 현지 기술 세미나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베트남 대형 병원의 병원장과 키 닥터 등 필드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기기를 시연하고 또 의료 기술을 설명함으로써 밀도 있고 전문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베트남 본부는 2023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판단하고 다양한 수출 동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앤피플 김혜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구군 딸기 농가에서 본격적인 딸기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양구군은 내년 5월까지 총 22톤의 양구 딸기가 출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총 4개 농가가 금실, 설향 등의 딸기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양구군은 양구 딸기가 군의 주력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